이 작품이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 단순한 교훈을 주고 있는 작품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 역사와 기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들의 역사와 기록이 오늘날 우리의 지금을 만들었고, 그렇다면 이 작품을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역사들이 우리 후손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아,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과거 영상을 넣잖아요. 그때 영상을 위에 뜨지 않고 그래, 내려와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같이 내려와서 부른다. 1, 2절 다 부른다. 네, 요거는 상관없는데 요 모양이 좀 예뻐요. 문학교육사, 청년교육사, 투쟁교육사 이렇게 3명의 교육사가 출연하는데요. 저는 이름은 투쟁이지만 감옥에서 갇혀서 젊은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죽어가는 돌아가시 전의 모습을 표현한 역할인데, 독립운동을 떠나고 나서 시로서, 글로서 독립투쟁을 하고 정신을 깨웠던 그런 역할을 맡으신 분은 문학 선생님이고, 일본인들의 학살과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보고 결혼하고 가족을 두고서도 독립투쟁을 하러 갔던 청년 이육사, 이렇게 3가지 역할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 많은 감정 표현들을 했어야 됐어요. 연습할 때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고. 서양 오페라에 비하면 사실 아리아가 뭐 테크닉이 굉장히 힘들다, 소리 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작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존하셨던 분들의 인생 기록,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고 신경이 쓰이죠. 이 남자가 독립운동을 하고 나가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굉장히 강단이 있고 강인한 여성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결혼식을 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그냥 조신하고 뭐 시키는 대로 살고 이런 여성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끝까지 이육사 선생님의 옆을 지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누구 못지않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에 꽉 찬 여자가 아니었나. 그냥 윤세주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김원봉 선생님만큼 기억돼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시는 약산 김원봉 선생님과 같은 동양 사람이고 또 같은 마을에 사시면서 이제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의열단 소속분 중에서도 되게 일찍 돌아가신 분이시고, 항상 이렇게 몸으로 먼저 실천하시는 분이신 것 같았어요. 시인과 독립운동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던 이육사를 함께 독립군에 같이 간 게 이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열의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세상에 보여지는 작품은 항상 설레요. 부담감도 크고 내가 만드는 캐릭터가 없던 인물이 창조되어지는 과정이라서, 재작년에 카메라타에서 쇼케이스로 20분짜리를 만들고 거기서 채택이 되어서 작년에 조금 더 살을 입혀서 콘체르탄테 형식으로 오페라를 올렸고, 드디어 올해 그란데 오페라로 올려지는 작품인데요. 그때는 무대가 없는 상태에서 노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지 항상 너무 기대했었고, 드디어 이제 어제부터 처음 이제 무대 리허설을 했던 거예요. 산막에서 그 이육사랑 안일양 선생님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셨을 때 안일양 선생님이 아리아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당신의 흰 저고리 붉은 꽃 피었네, 이런 대사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페라 가운데 시를 정말 대사로 쓴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정말 그냥 그 대본가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저한테 너무 시적으로 다가왔고, 한마디 자체가 그냥 이 오페라 전체뿐만 아니고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 전체 그 사람들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늘 하늘같이 모시고 빳빳하게 풀목에서 고운 옷을 입혀드렸던 내 남편이, 그런 남편이 피에 떡이 진 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그 얼마나 무너지는 가슴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가사는 걱정 마세요. 당신의 가족들은, 내 나라는, 우리의 후손들은 당신 덕분에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이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 아리아 장면을 한 번도 울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매일 연습을 해도 다 매일 울었어요. 그때가 아마 안희령 여사가 이육사 선생을 연애하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두 분이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 아마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대 오페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여동생이 추천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구랑 관련한 이제 창작 오페라라고 해가지고 네, 궁금하기도 하고 이 오페라가 좋다는 소문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창작 오페라로 만들어진 거라서 더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슬픔 헤아리지 못한 나를 욕하신대도 걱정 원래 좀 기대를 하고 왔던 작품이라서 진짜 재밌게 봤고요. 산막쯤에 이육사 씨 셋이 나와가지고 같이 건배를 하는 그 모습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문학이랑 청년 그 투쟁하는 이육사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창이 닫히면서 뭔가 피에스타처럼 그렇게 연출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또 안희량이 통곡하고 막 울 때 되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런 오페라 많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져서 우리나라 작품이 외국으로 역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창작 오페라가 저희한테 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작 오페라 한두 번 정도 올리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다 이태리말을 해요. 독일어를 하고 이태리말을 다 알아듣지만 한국말로 된 작품을 올릴 때의 감동은 절대 못 따라가요. 하물며 우리가 그런데 관객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오페라가 더 이상 서양의 음악이 아닌 우리의 것이 진짜로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작 오페라가 정말 너무 아쉬운 게 재공연된 오페라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다시 하면 또 좋겠고 사람들이 보면 좋겠는데라는 이 정도 퀄리티라면 정말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대구에서 이런 귀한 작품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도 느끼고, 서울 쪽에서도 대구 오페라는 대구가 기반이다 이런 내용이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창작 오페라는 다들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성원을 주셔서 한 번 더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더 좋겠습니다. 작품의 감동을 오래 갖고 주셨으면,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제가 아닌 더 예쁘고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인한 또 어떤 안희량의 모습을 대구 시민들이 또 기대해 주시고 계속 그런 이육사가 탄생하는 것을 봐주시고, 그러면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색다른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한 사람의 작곡가로서 이원록 선생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부정하나마 다루어봐서 저에겐 참 큰 영광이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후손들이 정신을 잘 이어받아 잘 살아가기를